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인데 기억니은 디귿 이 합답형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데, 만약 학생들 중에서 지스로그 함수에서 이 기억니은 디귿 합답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개념 강의를 했고 지금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혹시라도 앞에서 미리 선수강 하신 분들 확실하게 복습하셨다면은 요 개념 부분은 살짝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10번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라고, 나는 기억니은 디귿이 너무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강의를 잘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명제가 됩니다. 명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수학 상하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이 명제를 봤을 때 우리가 공부를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참과 거짓이에요. 참, 거짓. True and false 이게 되겠죠. 맞아, 틀려 이게 되는 건데, 명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P이면 Q이다 라는 문장으로 따져집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주어부, 서술부 이렇게 되겠죠. 주어부, 서술부. 이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기준이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기준. 중요 포인트는 바로 기준. 그것은 바로 누구냐? 철저하게 P가 되는 겁니다. 중요 핵심은 누구다? P. 얘 관점에서 출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P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명제가 만약 참이면, 참이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P의 원소들이 싹 다 Q에 들어가는 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이라고 한다면 P의 원소 중에 Q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도 있다, 이런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부분집합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만약 Q의 뱃속에 P가 쏙 들어있어요. 그러면 P의 원소 중에 Q가 아닌 게 하나도 없죠. P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반예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또 하나 어떨 때죠 하면 바로 PQ가 상등이 될 때, 이런 경우는 우리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짓은 뭐야 하면은 이렇지 않은 모든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P가 Q의 바깥쪽에 포함되어 있다. 즉 P가 오히려 Q를 흡수하면서 P의 원소 중 하나라도 바깥에 있는 게 있다. 또는 P하고 Q가 교집합을 만족했을 때, 그러면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안 되는 게 하나도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PQ가 완전히 상황관계 없을 때, 생뚱맞죠? 이런 게 바로 반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이 부분들, 이것들을 전부 다 반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 쉬운 예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 그러면 이게 뭘까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가 설명할 때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맞출 수 있죠. 모든 사람은 동물입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해 줄 거야. 뭐라고 하니? 이거 맞죠? 참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사람은 동물이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쵸? 모든 사람은 동물이니까 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어부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꾸로 물어볼게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러죠. 왜? 아니 동물 중에는 사람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동물 중에 사람 아닌 거 있다고요? 뭐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예는 뭐예요? 동물 중엔 사람도 있지만 개나 고양이, 원숭이, 기타 등등등 얘네들은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것 중에서 얘 포함되지 않는 걸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제를 찾을 때는 반드시 앞에 게 명확했을 때 뒤에 있는 상황을 맞춰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참! 왜 참이야? 사람은 동물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보면 우리가 수식 기호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 화살표라는 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P 입장에서 Q에 들어갈 때 어떠냐 묻는 거지 Q에서 P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사람이 동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가 학생들이 인식을 하면서도 기억, 니은, 디귿을 들어갔을 때 왜 흔들리느냐라고 한다면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문장 안에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앞에 뭐가 있어요? 뭐뭐뭐뭐뭐뭐뭐뭐입니다. 뭐뭐뭐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조가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내용 있죠? 뭐뭐일 때, 요 때까지의 내용이 바로 명제였다 지금 P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여기는 뭐 한다? Q1, Q2, Q3가 되는 거예요. 이 P를 가지고 Q1이 맞니? P를 가지고 Q2가 맞니? P를 가지고 Q3가 맞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 한다? 현재 P의 진리집합을 구해야 한다. 진리집합이라는 것은 P의 원소를 명확하게 알아라는 얘기예요. P의 원소, P의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명확하게 알기, 이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안다, 알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앞에 P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최적화 정리가 필수인 거예요. 최적화 정리 필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들 절대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든 해설지가 전부 엉망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이 없는 거죠.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P라는 문장을 먼저 해라. 뭐 해라? 최적화 정리해서 줄일 수 있는 만큼 다 줄여서 P가 정확히 뭐야?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P의 상황에 맞춰서 P가 Q1인가? P가 Q2를 만족하는가? P가 Q3를 만족하는지 참거짓을 확인하시면 돼요. 참거짓 판정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판정하기. 이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만 거치시면 다 맞춥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학생들 문제를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푸십니까? 라고 한다면 절대 금기하는 게 이걸 정리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거 입력하죠. Q1이네? 입력해야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게 간다면 이거 뭐 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이 깔깔깔 하고 무시했던 바로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사람이다 할 때 동물 중에는 사람이 아닌 게 있다. 그래서 반예 잡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이 동물이다로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Q에서 P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Q1에서 P다. Q2가 P냐. 이렇게 입력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간혹가다 문제집 보면 이게 될 때가 있어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왜 됐을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명제가 만약 상등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P하고 Q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Q에다가 P를 넣어도 성립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 요것을 우연찮게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럼 밑에 있는 기억 넣어보고 니은 넣어보고 디귿 넣어봐야지 하는데 그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잘못된 거고 만약에 기억이 그렇게 해서 성립했다고 해서 니은도 똑같이 했지만 니은은 또 안 되죠. 왜냐면 기억은 이거면 니은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명제가 이렇게 푸는데 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라고 헷갈려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이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은 절대로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바로 명제니까. 그래서 항상 알려드리는 건 살짝 보시면 무조건 문장이 뜨면요. P를 최적화 정리하세요. 이게 완벽해지면 이 기억, 니은, 디귿은 그냥 풀려버립니다. 또르륵 하고 풀려버려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디귿 나오죠. 디귿 너무 어려운데 디귿이 어려운 이유는 얘를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만약 이것만 명확하잖아? 디귿이 가장 쉬운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했던 말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노트에다 필기하시고 매핑에도 필요하다면 추가 정리해서 꼭 놓치지 말고 기록을 남겨주세요.
또는 13번 문제 개념서 있으면 그 밑에다가도 명제라고 해서 기억연디귿의 풀이법을 완벽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연속 함수의 이제 문제를 풀어드릴 텐데 한번 보자고요.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싹 칠판을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야? 하면은 아직 P라는 명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실수 A에 관해서 X바 AX제곱 더하기 2A-2X 마이너스 A-A가 0이에요. 이거 뭐예요? 방정식이에요. 현재 X는 실수라고 설명했어요. 근데 현재 여기서 물어보는 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을 FA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FA가 문장이 떴기 때문에 이거의 식 또는 그래프를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값이 뭐다? 바로 X값 찾아와. 이 되는 거예요. 근데 X는 뭐라고? 실수. 그러니까 뭐야? 방정식으로 따지면 이거 실근의 개수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A에 따른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몰라. 기억연디귿 별로 관심 없어. 일단 FA 구해놓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2의 A-2의 X 마이너스 A-2는 0이다. 이거의 실근의 개수 구하세요. 특히 조심할 것은 최고차 항 앞에 있는 개수가 현재 미정개수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수 A라고 했지 내가 A가 0이 아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그러면 A가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0이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해보면 0이면 지워지고 0이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0 되면서 X는 2분의 1이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구하는 건 X 값이 아니고 X의 개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F0이라는 값은 얼마다? 1이구나. 이게 된 거야. 한 개. 값은 2분의 1이지만 나는 개수.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 두 번째는 A가 0이 아니라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뭐가 돼? 이거는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실근의 개수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4분의 D 절반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A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면서 A-2 이게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어근. 그래서 먼저 공통인수 뽑아주면 A-2 플러스 A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A 빼기 2니까 2로 뽑아주면 A-1, A-2다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뭐다? 기본적인 하나의 2차 함수가 돼요. 그럼 얼마? 1하고 2일 때. 그러면 요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판별식에 관련된 그래프니까 여기는 D가 0보다 클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0일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죠. 여기는 D가 0일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바로 D가 0보다 작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일단 1차 정리를 해보면 결국 FA가 뭐야? 라고 한다면 쫙 D가 0보다 작아? 그럼 다시 말하면 1보다 작다면 그러면 1보다 작아. A가 1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 D가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다. 이 되는 거예요. A가 1이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D가 0이니까 실근의 개수 하나. A가 0하고 1하고 2 사이면 1하고 2 사이야? 그러면 D가 0보다 작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헉은 이게 되는 거고요. A가 2가 되면 중근이니까 하나. A가 2보다 크면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나는 A가 0이 아니야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요거 한번 정리해보면 나는 1보다 어때요? 작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여기도 뭐가 있어요? 0이 포함되어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 그러니까 여기도 살짝 바꿔준다면 0하고 1 사이, 0하고 1 사이에서 2가 되는 게 맞고 A가 2가 0이 된다면 그때는 아까 구했던 1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다시 뭐가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야, 근데 이게 뭐야? 구간이 갈라진 함수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세요. 하나는 0, 하나는 1, 하나는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자, 볼게요. A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나 2가 씁니다. A가 0이면 얼마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0하고 1 사이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2가 됩니다. 그리고 A가 1이면 1 되죠. 1과 2 사이에서는 저는 0 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요. A가 2가 되면 1 될 거고요. A가 2보다 크면 나는 2다 라고 설명하는 이것이 바로 Y는 FA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 가는 겁니다. 말뜻 이해 갔죠? 자, 왼쪽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살짝. 지금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쳐다도 안 보고 일단 FA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해서 찾아본 거야. 0, 1, 2를. 그리고 그림 그렸더니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다시 0과 1 사이 2, 그리고 A가 1일 때는 현재 다시 1. 그리고 여기서 몇 개? 0, 2일 때 1, 그리고 2보다 크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Y 콜 FA라는 그래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했다? P라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난 후 기억에 가봅시다. 현재 나는 뭐라고 했어요? A가 0으로 갈 때 FA와 F0이 같습니까? 그러면 A는 0에서 연속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A가 0에서 연속이냐? 살짝 봤더니 A가 0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연속이네? 오케이. 그러면 이것은 틀렸다. 이게 되는 거죠. 자, 니은번.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달라. 그것의 개수가 몇 개? 2개. 또 뭐예요? 그래프. 개수 뜨면 무조건 그래프예요. 우극한하고 좌극한 좀 비교해봐. 그러면 여기는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어때요? 일치했죠? 그러니까 이건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는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어때요? 하면은 우극한은 0, 좌극한은 2니까 하나.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좌극한은 0, 우극한은 2. 이게 되겠죠. 그럼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네. 그러니까 니은번 당연히 참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3개. 그렇죠. 불연속되는 거 3개냐 묻잖아요. 보세요. 끊어진 거 보이십니까? 예. 몇 번 끊어졌습니까? 3번이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니은, 디귿.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해설지를 보게 되면 전부 다 해설지는 뭐가 돼요? 이 최적화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매첩이 들어가죠. 절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풀면 안 된다.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처럼 P를 최적화 정리 후, 그 다음에 Q1, Q2, Q3 바로 기억, 니은, 디귿과 맞춰보시고 절대 기억, 니은, 디귿을 위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나다의 조건문하고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불연속 함수에 대한 기본 유형들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과정인 심화 과정 불연속 함수의 두 함수의 곱 한번 개념 정리와 마지막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